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러시아가 최정예 공수부대를 카자흐스탄에 파견한 다음 날인 1월 7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정교 크리스마스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어린이들도 불러 같이 미사를 봤는데 올해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혼자 모스크바주 노보오가리오보 교회에서 이권에 입맞춤하고 성호를 그었습니다. 대외 정세가 숨가쁘게 돌아가서인지 푸틴은 시종 엄숙하면서도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1월 10일 블라디미르 푸틴은 CSTO 정상들과 화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카자흐스탄 사태는 내부 세력과 외부 세력이 교묘하게 결합한 마이단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료 가격 앙등에 항의하면서 진짜 목적은 정권 타도를 목표로 정교하게 기획됐다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정세 판단이 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이단은 사전적으로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터, 광장이란 뜻인데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했던 색깔 혁명의 전수를 의미합니다. 공수부대로 구성된 러시아 평화의지군은 알마티 국제공항에서 1월 10일 대테러 군사연습을 벌였습니다. 차륜형 보병 전투체에 분승한 병력들이 활주로에서 전개하는 연습입니다. 아직도 카자흐스탄 곳곳에서는 소규모의 산발적 시위가 벌어지고는 있지만 큰 불은 잡은 상태입니다.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폭도들이 알마티 공항을 점령할 때 상황입니다. 극도의 혼란에 빠진 공항 청산에 있던 여행객들이 급히 위험을 피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공항 청산은 폭도들로 인해 폐허가 됐습니다. 이들은 닥치는 대로 두들겨 부셨습니다. 청산의 발권 시스템은 물론이고 항공사 사무실도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알마티 광장에서는 시위대들이 어디론가 몰려갑니다. 그런데 군중들 사이는 빨간 옷을 입은 이들이 군데군데 눈에 띕니다. 폭동을 배후 조종하는 요원들입니다. 공항에도 어김없이 빨간 점퍼를 입은 이가 나타났습니다. 길거리에서 소방차를 가로막고 부수는 현장에도 빨간 점퍼가 보입니다. 알마티 시내를 며칠 동안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대규모 수사태 장면을 보면 빨간 점퍼를 입은 전문 폭도들이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알마티 시내 공화국 광장을 중심으로 벌어진 폭동은 아주 조직적이었습니다. 정부 청사로 몰려가 불을 지르고 무차별적인 파괴 행위를 벌였습니다. 곳곳에서 소요를 조장하는 빨간 복장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또 경찰서 무기고를 털어 군복까지 입고 헬멧도 썼지만 그새 진압당해 줄줄이 손을 들고 투항하는 장면도 눈에 띕니다. 거리 곳곳의 시위 현장에서 탈취한 무기들을 길거리에서 나눠 갖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승용차 트렁크에서 총을 무더기로 꺼내고 있습니다.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검문을 하면서 시위대 차량에서 다량의 총기와 헬멧을 무더기로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알마티 곳곳에서는 폭도들이 준비한 무기들이 발견됐습니다. 소총의 산단총도 있고 추위를 이기기 위해 술도 대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난장판과 함께 술판도 벌어졌다는 증거입니다. 폭동이 한바탕 휩쓸고 간 알마티는 전쟁터였습니다. 길거리에는 폭도가 불을 지른 승용차로 진리합니다. 소요 사태 기간 동안 알마티 시내는 무법천지였습니다. 시내 한 쇼핑몰에는 폭도들이 난입해 닥치는 대로 곤봉을 휘두르며 약탈 행위를 벌였습니다. 쇼케이스의 유리를 깨고 안에 있는 물건들을 훔쳐 쓸어 담았습니다. 쇼핑몰 안에 현금 인출기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현금 인출기로 두들겨 부수고 안에 있는 돈을 강탈했습니다. 독재 타도를 외치고 들고 일어난 정의로운 항쟁이라고 보기에는 아주 황당합니다. 폭도들은 돈이 된다 싶은 것들은 모두 싹쓸이했습니다. 쇼핑몰 안에 모바일폰 대리점에는 모든 제품들이 사라졌습니다. 남아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매대와 쇼케이스가 모두 부서졌습니다. 외부 세력의 개입 증거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 테러 분자의 신분증을 압수해 확인해 보니 우크라이나 국적입니다. 군복 차림에 복면을 하고 소총으로 무장한 채 뭔가 서약을 하는 이들의 화면도 폭로됐습니다.
시위대가 타고 이동하는 밴 안에서는 다량의 무기도 발견됐습니다. 미리 준비했거나 알맞게 경찰서나 관공서를 습격해 마련한 겁니다. 차 안에서는 소총의 방독면은 물론이고 방화에 사용된 휘발유통도 발견됐습니다. 이번엔 카자흐스탄에서 완전히 허를 찔린 미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카자흐스탄에 CSTO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분으로 출병한 데는 저희가 있다면서 러시아가 일단 당신네 집에 들어가면 나가도록 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게 역사의 교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맹렬하게 반박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비극에 대해 천박한 태도로 조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이 역사를 거론했는데 미국인이 남의 집에 들어가면 주인이 온전하기가 힘들다. 강도를 당하거나 성폭행 당하지 않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의 젠 사키 대변인은 러시아가 카자흐스탄의 요청으로 출병했다고 하는데 그게 합법적인 초청인지 그 본질을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리아 자하로바는 백악관 대변인이 중앙아시아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다. 아기가 시끄럽게 옹알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슨 대변인이 논리도 없다. 절망에 빠져 아무 소리나 막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와 젠 사키는 사실 구면입니다. 2014년 파리에서 미러 외상회의가 열렸을 때 배석하기도 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과 당시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함께 지금의 두 여성 대변인이 함께 찍은 사진이 유명합니다. 이 사진에서 젠 사키는 소련의 휘장이 박힌 털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접한 많은 미국인들은 러시아가 자유민주주의, 미국의 공산주의가 된 것 같다 괴이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대변인은 아주 당찬 여걸입니다. 2017년 미국 민주당이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을 물고 늘어진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미 러시아 대사까지 선거 개입에 연루되지 않았느냐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를 가지고 미 CNN 기자가 계속 일방적인 질문, 버도깅을 해대자 자하로바는 강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면서 CNN은 가짜뉴스를 하지 말라고 일갈했습니다. 지금은 사상이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지정학적 대립에 따른 역사 전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동구권으로 편입해 서방 측에 가까워진 몇 년 사이 우크라이나에서는 2차 대전 당시 독일 나치편에 섰었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조직의 스테판 반데라를 추앙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테판 반데라는 스탈린에 맞선다면서 나치 독일 SS 돌격 때 우크라이나 하부 조직의 우두머리로 활약한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유태인 박해도 앞장서는 바람에 전범으로 치부되게 됐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소련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는 결별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일부 신나치주의자들이 러시아에 대항한다면서 스테판 반데라를 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RFE 방송에 우크라이나어 방송이 이를 띄워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우스 이스턴 노르웨이 대학의 글렌 디젠 교수는 러시아 RT 방송 기고문에서 우크라이나가 국가 정체성을 수상하면서 스테판 반데라의 전범 행위를 희석시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월 9일 독일 베를린에서는 막스, 레닌, 스탈린, 모택동의 초상화가 그려진 현수막을 들고 공산주의자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독일 공산주의의 비조인 칼 리프크네히트와 폴란드 출신의 독일 여성 공산주의 혁명가 로자 룩셈버그 탄생 103주년을 기리는 행사였습니다. 독일에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이들이 붉은 길을 휘날리면서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와 친구가 되자, 나토에서 탈퇴하자는 문구가 씌어진 현수막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오래전에 사라진 소련을 사상적 조국으로 여기는 골수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철학의 나라라는 독일에서 아주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상의 부재에 따른 세기말적 혼돈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